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을 지혜 WOL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형식. 오늘은 보니까 108페이지 비밀이라는 비밀. 하필 책 페이지가 108페이지인데 재밌네요. 108번뇌 108번뇌 그 번뇌 그 자체가 다 본인한테는 다 번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나의 어떤 깊은 내면적이니까 비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인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행운을 드릴까요? 차원에서 한번 또 제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책을 읽으면서 보면 비밀은 무엇을 숨긴다는 뜻인데 비밀에서 빗자를 보면 곡식을 의미하는 화자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비밀에 보면 이 빗자가 이런 뜻잖아요. 화자가 들어있다. 요거는 이제 뭐 필자니까 반드시 요거는 이제 배화자. 이제 빗자인데 요거는 아마 발음 때문에 한번 만들지 않을까. 밀은 이제 빽빽할 밀자인데 빽빽하게 비밀이다요. 근데 중국말은 뭐 받침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을 걔네들은 비미라고 하는데 아무튼 계속 보면 이로 보아 옛날에는 도둑들이 많아 집집마다 벼 등 곡식을 감추고 지냈으니 이를 본떠 만든 것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저도 어릴 때 보면 저 벼를 곡식을 타장을 해가 이 디주를 마당에 집으로 큰 이렇게 곡식을 담아놨던 것도 생각나는데 아마 그걸 곡식이 드러나면 또 꼼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밀스럽게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은 어떤 것이 드러나면 곤란한 처지에 놓이거나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감추는 것이다. 대개 군사적으로 주요한 사항들을 비밀로 취급하였다. 일반인들에게는 대체로 밖으로 드러나면 남들로부터 용납받기 힘든 것들을 비밀로 하고 있다. 여기서 수용이나 용서받기 힘든 존재는 상대적이다. 예컨대 나의 신체적 어떤 부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나와 관련된 상대에게만 비밀로 하고 싶은 것처럼 나의 어떤 신체적 결함이 누구한테는 비밀이 아니지만 특히 상대에 있는 사람 비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하는 보면 좀 그런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관련된 사람들은 참 비밀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이 어떤 공문이 내려오면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라고 딱 비밀을 이 비밀 보관함에 딱 보관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 그날 뉴스 보면 텔레비전 뉴스 보면 대통령 일정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꼭 너만 알고 있어라. 이건 절대 비밀이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 탈로 나는 것을 보면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것 같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어쩌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해도 된다는 뜻일지 모른다. 진정 비밀을 하고 싶다면 본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추고 입 밖으로 절대 내뱉지 말아야 한다. 입에서 나온 이상 이는 상대에게 달리지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끝까지 비밀로 하려면 상대와 죽을 때까지 일심동체가 되도록 잘 지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비밀을 가진 A by B 입장에서
이제 한 고려를 해보면, 야, 내가 너한테 말할 테니,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테니 너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 니만 알고 살아. 그럼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사람은 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여하는 거잖아요. 관여. 근데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월권 행위죠, 그렇죠? 월권 행위.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비밀을 하고 싶으면 절대로 입 밖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입 밖에서 나왔다는 뜻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굳이 통상적으로 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순간 반전이나 또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나 또 뭐 전환하는 차원에서 뭐 비밀을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죠, 그렇죠? 내가 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고통스럽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 A는 굳이 말하지 말아야 되죠. 또 가끔 가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통상 부모와 자식 간에 보면 그러는데, 사실대로 말해라. 그럼 내가 용서를 해줄게. 그런 말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A와 B 입장에서 네가 사실대로 말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그런데 그렇다고 B가 사실대로 말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원래 사실대로 말할까 할까 우리가 답답하지 않음에 따라 답답해 여기는 자는 A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가듯 이 B가 사실 말을 하지 않으면서 답답한 거는 A거든요. 그럼 A는 사실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했냐? 나름대로 B가 사실대로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노력. 예를 들어서 하나만은 A가 항상 나에게 진실로 상대를 하고 내가 무엇을 말하더라도 이해를 다 하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노력을 보였다면 B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는 뭐 예를 들어서 생활이 바르지,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진실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는데 B만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또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만약에 자식 B가 뭐 학교 갔다 오다가 뭐 PC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PC방 놀다 왔다. 그럼 집에 왔는데 엄마가 왜 늦었나?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면 혼나면 B가 사실대로 말할까요? PC방 갔다고 말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B가 과연 뭘 진실대로 말하기를 원한다면 B가 뭐를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관여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A에서 PC방 갔다 왔다면 부들이 뭐 A에서 화를 내고 욕을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네 다시 진실대로 말하면 뭐 괜찮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B는 진실대로 말을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상대 입장에서 진실되길 말하기를 원한다는, 내가 그 사람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냐고 무조건 진실대로 말하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러면 B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A가 네 거짓말 해도 좋다, 뭐 네가 알아서 답해라, 그러면 끝에서 약간 간을 보고 이 진실을 하면서 조금 한 30% 얘기하고 그래도 괜찮네, 그러면 뭐 나머지 다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비밀과 관련된 재미난 일화가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완전 범죄로 살인을 저지르고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말하기를 자기에게는 말을 해도 되지만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그만 아버지는 아닌 그 아이 엄마에게 말하고 말았다.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자 아내였던 그 여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잡혀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렇죠. 뭐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대목 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비밀을 하려면 죽을 때까지 일심동체가 되도록 잘 지내야 한다. 그렇죠. 뭐 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 입장에서 뭐 아까 책에 나올다시피 남편이 뭐 완전 범죄처럼 누구를 뭐 다치게 했는데 그 자식관계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식은 비밀을 할 수 있지만 이 아내 저 부부 사이는 뭐 예를 들어서 님이라는 걸좀뭐 노래도 있잖아요. 정 하나 붙이면 남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아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이 상대의 팬이 신고를 해서 다치게 된 경우, 즉 상대가 비밀을 유지하게 되려면 내가 말 못할 어떤 그런 비밀선을 얘기를 했다면 상대와 잘 지내야 된다. 그렇지 않냐면 타결을 한다. 그럼 잘 지내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비밀 같은 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한편 언론에서는 오프 더 레코더란 말이 있다. 오프 더 레코더. 오프 더 레코더. 오프 더 레코더. 즉 기록에서부터 벗어나라. 기록을 뭐 하긴 하되 뭐 방송하지 말라. 즉 이 기록에서부터 오프를 떨어져 나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시점까지는 보도를 하지 말라. 아니면 보도를 안 한 전제로 얘기를 한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발표는 하지만 기사화는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때론 잘 지키지 않아 곤란의 지경에 빠진 정치인이 많이 생겼다. 임금님 기는 당나귀라는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지켜줄 만한 상대와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발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분들은 성직자와 같은 스승들이다. 가톨릭에서는 신자들이 고해성사하는 것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뭐 상대와 나의 특별한 관계가 아닌 이상 또 관계는 또 시대에 따라 또 변하니까 굳이 비밀로 하라고 말할 필요 없는 거죠. 비밀을 하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말하라고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사실을 비밀로 간직함으로써 오히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 이를 치유하려면 누구랑 상담해서 이를 풀어야 한다. 임금인기는 당나귀 이야기처럼 심지어 대나무 같은 자연에게 말해도 누군가 들을 수 있게 함부로 그 대상을 선택하면 안 된다. 다른 어떤 이유 상담을 통해 깨꺼보지 아니한 분에 대해는 상대가 성직자라 하더라도 말하면 안 된다. 진실한 스승은 상대가 스스로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줘야 하고 특히 내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러니 나와 한평생 일심동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아니하면 발설하지 말아야 비밀이 유지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써놨네요. 그렇죠? 여기 또 좋은 말이 써놨네요. 제가 이 심지어 자연 우리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임금이기는 당나귀 다들 동화책 뭐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대나무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자연이 그걸 또 전달을 할 수도 있으니 함부로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나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된다라고 선언했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겁니다. 이제 비밀에 관계되는 부분은 이제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장사를 잘하는 방법,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A 식당에 갔는데 이 단골이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데 그런데 어떤 여자가 쉽게 말해 세상의 잣대로 어떤 남자를 이제 데리고 왔다. 뭐 여자
이 여자 입장에서는 뭐 이런 관계, 뭐 특별한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여자를 잘 아는 어떤 사람이 또 왔다. 근데 요 식당에서 이 사람한테 야 어제 누가 야 어떤 뭐 남자를 데려가 식사를 했더라 라고 하실 때 그거 참 나쁘지 않나 라고 얘기하면 야 니 그런데 니 그런 거 있잖아 야, 니만 알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 괜히 말하면 야 곤란한 처지도 있지 않냐 뭐 그런 뭐 비밀 얘기하는데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들었으면 또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발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관계가 이상하다, 안 하다라고 판단의 기준을 입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고 싶은 자연이 있는 자연은 이 세상에 그대로 다 제바퀴 굴러갈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을 운영을 사람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데려왔다, 누구를 어떤 시스템에서 진짜 개인적인 사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환경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오히려 병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어떠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그렇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병이 생기고 장사가 안 돼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데려왔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알고 있어야지 그걸 발산하는 순간 장사를 못 해먹듯이 자꾸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관여를 하고 또 다른 어떤 관념과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뭐 비밀이다라고 해서 뭐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전달하지 마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은 제가 항상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길가에 돌멩이 하나, 휴지 하나, 풀 한 포기나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지. 그런 것들을 어떤 삶에 그 사람 어떤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걸 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만약에 그런 환경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당신한테 커다란 어떤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존재의 모든 어떤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남의 일에 간섭하는 순간 나는 그 순간에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온다. 그러면 어렵지 않냐 하려면 나는 그게 관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회 길을 가다가 어떤 불의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내가 그 이후에 관여를 했었을 때 그 이후까지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지나가라는 거죠. 지나가면 나중에는 다 나름대로 자연에서 다 인과응보의 법칙,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다 저절로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뒷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관여를 안 하다시피 내가 그 상대의 어떤 비밀스러운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관여를 하는 순간 내 삶은 점점 어려워진다. 그냥 인정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비밀 오늘 행운을 드릴까요? 이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